안녕하세요. 우인석입니다. 자, 일전에 첫 번째 질문으로, 비드의 색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색깔에 대한, 의견을,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용접은 되게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이 품질이 결정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모재, 그리고 용가재, 용접봉, 그리고 텅스텐 전극봉, 그리고 아르곤 가스, 보호가스, 그리고 모재의 청결 상태, 그리고 모재의 두께, 그리고 용접 진행 속도, 텅스텐 끝과 모재 표면과의 거리, 아크 길이, 그 외에 여기 어스의 어떤 이 접촉 정도, 정확히 체결이 돼야 되는데 체결이 덜 되었다거나, 또는 여기 보이는 2차 케이블의 전선의 어떤 적정 규격, 그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이 모재 표면에 도금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날 용접사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자, 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용접사의 어떤 경험, 그날의 컨디션, 또 그날의 어떤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거는 미세하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겨울에 용접하는 거하고 여름에 용접하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접은 제가 이야기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용접사가 적정하게 조율을 했을 때, 전압 전류, 후기가스 됐을 때 용접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용접이 바로 잘 되거나 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오른손으로 방금 전에 여기 비드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비드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왼손으로 이와 같은 비드를 내고자 시도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제 왼손은 오른손과 다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방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했기 때문에 용접이 바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동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용접을 이렇게 생각만으로, 또는 이렇게 너무 쉽게 접하려고, 쉽게 배우려고, 또 쉽게 경험하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접을 배울 때 연습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용접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 용접이 잘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걸이에도 팔자걸음이 있고 일자걸음이 있고, 그 외에 이름 붙이기로 하면 여러 가지 걸음걸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자걸음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어떻게 걷든 앞으로 걸어가는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런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용접도 어떻게 하든 쇠가 녹고 또 녹은 쇳물이 서로 이렇게 융합되고 그래서 굳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용접이 되겠지만 품질은 어떤 용접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을 했느냐에 좌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어제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색깔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쇠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금속,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 크롬 니켈이 열에 반응하는 게 색으로 표현이 되는, 또는 그 외적으로 어떤 금속이 열을 받았을 때 특유의 색을 내는, 물론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용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용접 세계의 이 생각은, 비드의 색깔에 대한 생각은 이 산화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실험을 다시 해볼 텐데, 쇠는 열을 받으면 산화가 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용융이 되었을 때, 물이 되었을 때, 고체 상태일 때보다 쇠가 녹아있는 시점에 산소를 만나고 공기를 만났을 때 산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쇠는 분명히 한번 녹습니다. 용융이 되고, 우리는 용융을 시킨 상태에서 위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팔자 위빙 또는 그리기, 그 외에 무슨 동작을 취해서든 우리는 용접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방금 전에 녹았던 쇳물이 다시 굳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분명히 가스를 충분히 굳을 때까지 보호가스를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저는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굳지 못했지만 가스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비드들은 서서히 식고 굳어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굳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비드 표면에 표출되는 색은 저는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드의 표면에 표출되는 색이 일정하다는 것은 본 용접을 진행하는 용접사가 일정한 열을 모재에 가하면서 용접을 진행하였다는, 저는 그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 첫 부분은 노란색빛, 금색빛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 스타트 지점이라서 열을 조금 덜 받지 않았나. 사실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부터 모재에 열을 받기 시작했고, 색깔은 금색과 파란색, 조금은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제가 후기가스를 불어주었습니다. 후기가스를 불어줌으로써 쇠가 식는 동안에 일어나는 산화를 조금은 더 방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은 은색 비슷한 색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드에 표현되는 색은 산화의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방향으로 또 비드의 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건 답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금껏 용접을 해오면서 이 색은 이렇기 때문에 변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정한 비드의 색을 냈다는 거는 이
모재에 주었던 열량이 일정하게 내가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식었고 일정하게 산화가 되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접 중 아크를 껐다 켰다 하는 이유. 물론 SMAW, SMAW 전기 용접과 GTAW 아르곤 용접, GMAW CO2 용접, SMAO, GTAO, GMAO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기, CO2, 아르곤 세 가지 용접이 있는데, 물론 세 가지 용접 전부 다 용접을 하던 중에 아크를 껐다 켰다 또는 토치를 붙였다 뗐다 이런 조작들을 하는데, 왜 용접을 하면서 그런 조작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용접을 배우는 초기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본인이 가진 경험, 또 본인이 가지는 생각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가진 경험, 생각, 공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